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묵은본 음악가 문환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화성학을 끝내고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장르별로 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비트메이킹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요. 가장 어떻게 보면 만들기 편하면서도 특징이 뚜렷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많은 곡들에서 쓰이고 있는 트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트랩이라고 하는 건요, 흔히 힙합 음악으로 많이 분류가 되죠.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K-팝으로 따지자면 르세라핌의 이지 같은 곡이 특징이 있겠고요. 또 다른 K-팝 곡 중에서는 뉴진스의 쿠키라는 곡도 트랩 장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내외 많은 래퍼들이 트랩 음악에다가 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트랩 음악이요, 굉장히 신이 나고 또 속도감 있고 특징이 뚜렷한데, 반대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만들기가 굉장히 편리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트랙이 미니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음악이 많은 악기라던가 많은 소리들을 필요로 하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랩 음악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BPM, 그리고 트랩 음악의 리듬, 그리고 어떤 악기들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특징을 살려서 메인 테마가 되는 8마디 정도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트랩 음악은 BPM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네. 속도에 따라서 BPM이란 건 음악이 빠르기잖아요.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고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포용하고 있다.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60에서 뭐 빠르면은 한 8, 90까지도 갑니다. 8, 90까지도 가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하프 리듬, 그러니까 리듬을 2배로 늘렸을 때 BPM을 빠르게 설정했을 때는요 120에서 160 정도가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처럼 BPM을 느리게 설정하고 작업을 하나 뒤에처럼 BPM을 빠르게 설정하고 작업을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네. 어, 아예 없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듣는 사운드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뒤에처럼 빠르게 설정해 놓고 하는 걸 보통 선호하긴 합니다. 네, 그게 좀 더 저한테는 직관적인 느낌이어서 그런 걸 선호를 하고요. 리듬이란 거는 뭐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하프 리듬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음악을 하면 한마디에 1, 2, 3, 4에서 네 박자가 구성이 됩니다. 이때 보통은 2랑 4에 스네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고 트랩 같은 경우는 3, 그러니까 1, 2, 3에 스네어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음악의 두 마디가 트랩에선 한 마디가 되는, 즉 보통 음악의 두 마디가 트랩에서는 한 마디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따 비트메이킹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그 직접 그리드 작업하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구성 악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다른 장르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올릴 텐데, 어떤 장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적은 이거예요. BPM, 리듬, 구성 악기. 구성 악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트랩 같은 경우는 좀 자유도가 있어요. 어떤 악기를 써도 음악의 분위기만 잘 연출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긴 한데, 어떤 장르들 같은 경우는 그 장르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꼭 그 악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티팝, 흔히 말하는 시티팝, 디스코, 펑크 계열의 음악을 만들 때는 베이스가 일렉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고, 뭐 디스코나 펑크 같은 경우에는 브라스 악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장르를 표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악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성 악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랩 같은 경우는 트랩에 어울리는, 흔히 808이라고 부르는 드럼과
베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화성악기, 보통은 어쿠스틱 피아노, 우리가 흔히 그랜드 피아노라고 부르는 그 어쿠스틱 피아노가 필요하고, 그 외에 뭐 자유롭게 뭐 예를 들면 신디사이저라던가 뭐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금관악기, 브라스나 뭐 이런 악기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악기들이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뭐 요즘에는 기타 사운드를 이용해서 조금 더 락적인 혹은 어쿠스틱한 느낌이 나게끔 비트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악기들로 트랩 음악은 구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오늘의 작업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저는 보통 음악을 만들 때 이런 작업 계획을 간단하게 좀 세우고 머릿속에 좀 세우고 들어가는 편인데, 오늘의 작업 계획은요, 무난하게 한 130 정도 140 정도 되는 BPM에 피아노를, 어쿠스틱 피아노를 메인 화성악기로 해서 트랩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럼 이 구성 요소와 계획들을 가지고 직접 한번 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창에 한번 들어왔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오늘 화면이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로직을 썼죠. 네, 로직을 썼는데 최근에 이제 로직 프로가 드디어 1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좀 로직이 구동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평소에 가끔 사용하는 에이블톤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어색하시더라도 좀 양해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에이블톤 화면에 들어왔는데, 에이블톤 혹시 유저분들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화면은 이제 흔히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디제잉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화면을 많이 이용하고요.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선 이 화면에서 탭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가로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화면에서 이제 미디 작업을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작업을 하기 위해선 BPM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140으로 설정을 하기로 했죠. 에이블톤은 여기 왼쪽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14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40의 BPM이 완성이 됐고, 먼저 8마디를 이렇게 잡아서 루프 모드로 설정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8마디 메인 테마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설정이 된 거고요. 이제 오늘 활용할 악기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쓸 드럼이랑 이런 소리들을 모아서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다운받으시길 바라겠고, 그걸 다운받으셨다면 에이블톤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맨 왼쪽에 맨 밑으로 내리면 Add 폴더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네, 제 데모들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내가 그 파일을 저장해놨던 루트로 가가지고요. 요렇게 파일을 골라서 오픈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메뉴에 파일이 뜨게 됩니다. 뜨면 클릭하면 요 안에 이제 샘플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일단 드럼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찍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드럼을 찍는 방법. 첫 번째는요, 드래그 앤 드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오디오 파일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화면 위에 올려놓고 직접 배치를 하면서 만드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럼 머신 이용. 드럼 머신이란 게 있습니다. 각 시퀀서별로 로직에는 드럼 머신 디자이너 혹은 울트라 비트라는 드럼 머신이 있고, 또 에이블톤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드럼 렉이라고 하는 드럼 머신이 있고,
FL 스튜디오는 FPC 뭐 이런 식의 각각의 시퀀서마다 드럼 머신들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오늘 드럼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톤 기준으로 드럼 렉을 어떻게 불러오냐면 맨 왼쪽에 메뉴 칸에서 여기 인스트루먼트 위에 드럼을 골라줍니다. 그럼 드럼 렉이 뜨죠? 요걸 그대로 끌고 와서 요 미디 클립에다가 놔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밑에 드럼 머신 칸이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아까 그 폴더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드렸던 샘플들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저는 킥과 스네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헷 원샷이라고 적혀있는 요걸 한번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요 정도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요 8마디를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Insert Empty MIDI 클립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줄게요. 그럼 미디 창이 생겼어요. 화면을 키워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럼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자 보시면 확대를 해서 보시면 한 마디에 1, 1.2, 1.3, 1.4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마디에 하나, 둘, 셋, 넷에 해당하는 박자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서 킥은요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2와 4, 1.2와 1.4의 스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트랩 리듬은 아까 어떻다 했죠? 하프 리듬. 그래서 1에 킥이 들어갔으면 1.3에 스네어가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요 한마디를 복사를 드래그를 해서 커맨드 D,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한번 두 마디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약간 느낌이 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마디에 있는 킥을 제가 한 박자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리듬감이 살아나는 느낌이 됐죠. 그럼 이제 이번엔 요걸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네 마디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리듬을 저는 꾸며주고 싶어요. 네 마디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 앞에 있던 킥을 복사를 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네어가 4칸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럼 요 뒤에 2칸에다가 한번 옮겨볼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스네어와 킥이 지금 반반 겹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뭔가 세련된 느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 다 복사를 해서 8마디를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느낌이 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이햇을 찍으면 드럼이 완성되는데요. 하이햇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으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박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곡은 4분의 4박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마디에 요 한 칸은요 4분음표를 뜻해요. 근데 우리가 하이햇은 어떻게 찍을 거냐면 8분음표, 즉 하이햇 하나를 4분음표의 절반 크기로 찍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절반 크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4분음표의 절반, 8분음표. 그 다음에 그거를 복사 이렇게 하면 요런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하이햇을 쭉 복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보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사실은 더 화려하게 찍을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하이햇은 우리가 직접 찍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드린 샘플팩에
헤드 룹이라고 적혀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요걸 끌고 와서 요렇게 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BPM이 지금 맞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다른 BPM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샘플의 길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샘플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워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워프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Shift 탭을 눌러서 이 화면을 나가주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샘플에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샘플의 길이가 박자에 맞게 조절이 됩니다. 네, 요거를 로직에서는 플렉스 모드라고 하고요. 애플 스튜디오는 스트레치 뭐 이렇게 부르고 DAW마다 이름이 다른데 어쨌든 이 워프 기능을 이용해서 샘플의 길이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볼륨을 한번 조절하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트랩 음악의 느낌이 좀 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노트의 벨로시티를 127로 다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나 여러 가지 나중에 좀 악기 관리를 위해서 이 드럼을요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킥 스네어가 하나의 트랙에 묶여 있잖아요. 이걸 분리를 할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에이블톤 드럼 렉은 이 왼쪽에 있는 4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맨 밑에 거를 고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내보낼 트랙을 하나 골라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면 익스트랙트 체인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분류가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제 킥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얘는 스네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킥 스네어가 완벽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소리의 변화는 없어요. 소리의 변화는 없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트랙을 분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악기를 올려서 한번 코드나 멜로디를 좀 찍어보면 되는데 이 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기 사용 방법. 첫 번째는요, 가상악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상악. 영어로는 흔히 VSTI라고 합니다. 버추얼 시스템 뭐 어쩌고 인스트루멘털 뭐 이런 거의 약자를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악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가져와서 그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샘플, 원샷 샘플을 샘플러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요. 샘플 사이트 제가 만들어드린 샘플 팩에도 피아노 원샷이라고 되어 있는 샘플이 있는데 그 소리를 샘플러에 넣으면 샘플러가 인식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원샷 샘플을 샘플러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컴퓨터에 부담이 덜합니다. 네. 그만큼 가벼운 환경에서 이제 악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음이 변하면 변할수록 소리가 왜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소리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상악기는 비싸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좀 컴퓨터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얘도 가상악기이기 때문에 얘는 소리의 왜곡은 거의 없습니다. 네.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믹스나 사운드 이펙팅을 좀 더 하면 되는 거지 얘 자체의 소리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 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저는 첫 번째 가상악기, 이건 무료 가상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원샷 샘플을 좀 이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에이블톤 기준으로는 인스트루멘트 창을 들어가시면 밑으로 쭉 내리셔 보면 샘플러 혹은 심플러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원하시는 거, 전 샘플러로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샘플러 창이 떴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폴더로 돌아가서 피아노 원샷 샘플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드래그 드롭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아노가 하나 완성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원래 음에서 소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왜곡이 좀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료 피아노 악기 왼쪽에 보면 플러그인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저는 키즈1이라는 악기를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져오면 네, 피아노가 이렇게 하나 뜹니다. 소리가 다르죠? 네,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스의 키즈1 피아노, 그 다음에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스테인웨이 피아노 뭐 등등 다양한 프리셋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 중에 요 스테인웨이 피아노, 얘는 실제로 있는 피아노 모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로직 프로에도 내장 악기로 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볼 거고요. 전 여기다가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요렇게 8마디를 드래그를 해서 인서트 미디 클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C키로 한번 C 메이저 키로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코드는 어떻게 하냐면 흔히 트랩 음악 그러면 좀 몽환적이고 마이너한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너 코드를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저는 오늘의 코드 진행 저는 6도 4도 1도 5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이아토닉 코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 F C G 요 코드 진행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찍어 볼게요. 저는 지금 피아노를 뭐 누를 줄은 알지만 마우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코드를 어떻게 찍는지는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에 1, 2, 3강의 화성학 영상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소리를 확인해 보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이싱이란 걸 해줄 겁니다. 보이싱이란 건 뭐냐면 이게 오늘의 어떤 이론이라면 이론이겠죠. 보이싱이란 걸 해줄 건데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보이싱이란 건 뭐냐면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네. 그러니까 피아노가 예를 들어서 도미솔 이렇게 있으면 그 도미솔을 도미솔로 치지 않고 미솔도 혹은 솔도미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구성음들의 위치를 바꿔서 좀 더 내 귀에 소리가 잘 들리게끔, 예쁘게 들리게끔, 안정적으로 들리게끔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구성음들의 위치를 바꾸는 거를 자리 바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 바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드는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코드에서 이 F 음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데, 이러면 여기서 지금 F랑 E가 반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겹쳐 있게 되죠. 이래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나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요 E 음을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번에도 옆에 C 코드로 가서 밑에 있는 도와 미를 한번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반음으로 뭉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는 보이싱은 아니고요. 구성음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저는 요 C를 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러면 이 코드는 우리가 화성학 시간에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G7 sus4라는 코드가 돼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 요렇게 해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봤고, 이걸 소리를 조절한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고 들어보니까 약간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저는 마지막에 코드가 딱 이게 이 노래가 이제 끝이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로 원하는데, 약간 음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요 F를 한번 없애 보도록 할게요. 없애고 여기다가 A 음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아까보다 제가 생각한 느낌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피아노 소리를 조금 한번 꾸며주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여기다가 피아노에 조금 뭐랄까요, 공간감이 있으면 좋겠어서 이 오디오 이펙트라는 창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쭉 내리다 보면 리버브가 있거든요. 요거를 찾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리버브를 한번 걸어줄게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버브가 없을 때, 자, 이번엔 리버브를 켜고 들어볼게요. 네, 소리가 확실히 좀 더 울리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울리게 되면 소리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드라이 웻 요 버튼을 이용해서, 요 노브를 이용해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 건데, 드라이 웻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이펙트를 걸었을 때, 리버브든 딜레이든 뭐든 걸었을 때 그 이펙터의 효과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소리를 드라이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완전히 100% 적용된 소리를 웻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드라이 웻은 퍼센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퍼센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드라이해지는 거고,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웻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에 따라서 드라이 웻이라 적혀 있지 않고 믹스라고 적혀 있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드라이 웻을 좀 더 드라이하도록, 좀 덜 울리도록 줄여줘 볼게요. 한번. 네, 좋아요. 808 베이스도 이제 넣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악기들이 다 완성이 됐고 808 베이스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808 베이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까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던 샘플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를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제가 넣어드린 샘플 킷에 있는 숏808, 808이 두 개가 있어요. 긴 거, 짧은 거 있는데 저는 짧은 걸 한번 써볼게요. 짧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샘플 상태를 확인을 해주고, 얘는 참고로 이 샘플의 음은 C, 즉 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왼쪽 아래 보면 루트, 그러니까 기준음이거든요. 기준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C2, C3 이런 식으로
도음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C2로 한번 맞춰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트랩 음악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808은 킥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킥에 있었던 찍었던 요 노트를 그대로 옵션 드래그 혹은 알트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얘를 이제 코드 A 마이너, F, C, G에 맞게 음을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1옥탑으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만들고, 우리가 첫 번째 마디는 A, 두 번째 마디는 F였고요. 세 번째 마디는 C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는 G였어요. 근데 여기서 C가 혼자 좀 낮은 것 같아서 얘 한번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고 이상하면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다 똑같으니까 앞에 거를 그대로 잡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좋아요. 일단 소리는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늘려줘 보도록 할게요. 길이를.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얘도 약간 볼륨 조절을 해주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808 베이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오디오 이펙트에 들어가서 드럼 버스 혹은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소리를 거칠고 밝게 만들어주는 플러그인들인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조금 소리를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들어보면 소리의 존재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드럼 버스를 걸어주고, 다른 건 안 건드리는데 이 아웃풋 밑에만 레벨만 한 2dB에서 3dB 정도 내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필요한 악기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마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트랩의 느낌이 꽤 그래도 잘 나죠. 물론 여기에 디테일한 여러 가지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건 아직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여러 장르들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르들을 다 소개를 하고 나중에 좀 디테일한 레벨업을 요구할 때 그때 한번 또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를 가지고 제가 편곡을 한번 쭉 해볼 테니까 그 편곡한 걸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묵은본 음악가였습니다.